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지날 것으로 전망되는 11호 태풍 흰남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 더 가까이 지날 것으로 경로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초강력 강도인 이번 태풍을 두고 2003년에 있었던 태풍 매미 때 받은 피해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우선 태풍 위치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오늘 새벽에 남쪽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북쪽으로 틀었거든요. 네. 이 시간 현재는 대만 남동쪽 약 한 450km 바다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강풍 반경은 약 한 350km 정도 되니까 우선 지금 현재 기압이 935헥토파스칼이거든요. 그 태풍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중심 기압이 얼마나 낮느냐, 이게 그 파워 예. 위력이 더 강하냐 약하냐인데 935헥토파스칼이면 상당히 강한 그런 근데 문제는 방향을 틀은 뒤에 이 태풍이 제자리에서 거의 정체하다시피 시속 한 2-3km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뱅뱅뱅 돌면서 그 깊은 바닷물에 찬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세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이거든요. 지금 바로 무슨 뭐 찬물로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예. 그 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저 바닷속에 표면보다는 낮은 찬 바닷물을 끌어올렸고 예. 이게 한 4일 오후 한 서너 시 오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원래 태풍이 정석대로라면 세력이 점점 약해져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4일 오후부터는 또 다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예. 초강력 태풍까지 또 발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발생 위치에서부터 지금 진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이상한 진로를 밟고 있고 어찌됐건 이 우리나라 접근해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이다. 예.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네.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잠시 후에 조금씩 하나씩 더 짚어보고요. 네. 지금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거 태풍 영향권에 든 겁니까?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 전면에 네. 그 뜨거운 공기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정도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태풍이 올려주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그 찬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 대치하고 있는데 지난 8월 8일과 9일 수도권에 많은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역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대치가 그때 그랬죠. 예.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태풍이 직접 그런 영향은 아니지만 태풍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예.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많은 비가 태풍이 오기 전에 네. 태풍이 오는 건 어찌됐건 5일과 6일이고요. 예. 그 2일과 3일, 4일은 아까 말한 그런 원인으로 역시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태풍 오기 전에 그런 원인으로 또 집중 후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번 태풍이 이제 과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태풍 이름들 중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매미, 네. 사라 이런 태풍들보다 상당히 또 강하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 부근의 기압을 가지고 강하냐 뭐 약하냐를 좀 논하는데 네. 이게 지금 밤 이 시간에 한 935헥토파스칼이면 지금 아까 현재요? 네, 네. 현재. 근데 사라 그다음에 매미들이 우리나라 상륙할 때 네. 940헥토파스칼 또는 950헥토파스칼이었는데 이 태풍도 11호도 역시 한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한 945에서 95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역시 상당히 고위도 우리나라 부근에 오면 상당히 태풍으로서는 고위도인데 세력을 잃지 않고 강한 힘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 제주도 옆을 지나고 우리나라 부산 또는 경남 남해안까지 예. 반경이 한 350km니까 그 강풍 반경이 어찌됐건 네.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근데 본부장님, 잠깐만요. 날짜별로요. 날짜별로 네. 좀 우리나라 어떤 지역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네. 이걸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풍은 지금 북상하고 있고 예. 아직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2일인데 5일 월요일 오후면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라고 하는 섬의 가장 중심이 근접한 시점이 저는 한 6일 한 새벽 3시 정도가 될 것으로 6일 보입니다. 새벽 예. 3시요. 그다음에 좀 지나서 부산 제일 가까운 지점 시작 시간이 6일 한 오전 6시. 예. 그다음에 그쯤 오면 이제 동해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울릉도 입장에서 보면 6일 한 오전 뭐 10시에서 한 12시 사이. 예.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상층에 강한 제트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태풍이 이렇게 원통형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 상층부가 그 상층에 있는 강한 12km 정도 상층에 있는 강한 제트기류를 만나게 되면 진공성기로 빨려가듯이 금방 그 울릉도 지나면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하여튼 오늘과 내일까지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4일부터 속도가 좀 붙어서 시속 한 20-30km 정도로 북상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월요일 오후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 예. 것으로 보이고 중심이 가장 제주도 가까운 건 아까 말한 그 5일 밤. 그러니까 네. 시간상으로는 6일 한 뭐 2-3시. 네.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예상 진로 잘 기억을 하셨다가 물론 네, 이제 유동적이긴 네,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역별로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까 이제 저희 뭐 그 중심 기압골 헥토파스칼.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막 도착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사라와 매미 뭐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거의 비슷할 근데 것으로 이게 저 보입니다. 이 숫자가 이제 낮으면 강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강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비가 더 많이 오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풍의 중심 부근의 주변과 그러니까 우물이 깊냐 얕냐 이걸로 우물의 깊이를 가늠하듯이 태풍의 중심이 기압이 900헥토파스칼이다. 네. 그러면 가장자리와 한 1000헥토파스칼과 그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어떤 소용돌이가 더 강하죠. 더 강하다. 그래서 중심 부근 강하냐 뭘로 강하냐 매우 강하냐를 기준하냐면요. 중심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풍속을 가지고 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우 강한 그런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사라하고 매미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역대 우리나라를 거쳤던 태풍 중에 인명 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했던 태풍이 사라였고, 사라였고요. 그다음에 바람으로, 그러니까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태풍이 또 매미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보다도 네. 더 강할 거라는 뭐, 관측이 있는데, 이거는 뭐 2배 강하지는 않고요. 거의 뭐 비슷하거나 거의 약간 비슷하거나. 강한데 1959년이면 우리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이 예. 빈약하던 시절에 그 태풍이었거든요. 9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망자 수는 그 나라의 그 재난에 관련된 어떤 인프라와 관련이 됩니다. 지금도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같은 데 태풍이 지나가면 예. 1000명, 2000명 사망자가 생기거든. 10,000명, 20,000명의 사망자가 생겨.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003년 매미 때 한 150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겨 4조 넘는 재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0년 전에 저 기상청에 있을 때 일본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예. 왜냐? 우리하고 오히려 더 태풍이 많이 가는데 사망자 수가 한 자리 숫자 사망자. 예. 우리나라는 100명, 200명. 저쪽 그 필리핀은 1000명, 2000명. 그게 이제 그 나라의 그 같은 어떤 태풍인데도 그렇게 이제 다른 인프라, 피해 상황을 사회적 보였다. 인프라인데 이제 예. 오늘 이번에 그 11호 이 태풍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20년 전 같으면 100명, 200명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 태풍으로 그렇게 예. 발생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자릿수 뭐 저 그렇게 어떤 그런 인명 피해에 예.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얼마나 지금 많은 사전에 경고를 예. 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기상청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네, 발생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네, 뭐 네. 인명 피해는 저희가 줄일 수 있지만 또 재산 피해 재산 자, 피해는 예. 뭐 커지죠. 과거보다 더 큽니다. 네. 인명 피해는 줄고 재산 피해 규모는 느는데 네. 그만큼 시설물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뭐 지금 뭐 최대 풍속이 54 초당 초속.
초속 초속, 54m 정도라는데 이 어머, 정도면 뭐 맞아. 건물 붕괴 위험이라고 하니까 어머, 굉장히 맞아. 주의를 네, 좀 그렇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태풍이 좀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위도가 높은 곳에서 네, 발생해서요. 보통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통상 태풍이 그 위도가 한 북위 20도 정도, 그다음 바닷물의 온도가 한 27도 이상인 곳. 네. 지금 태풍이 발생해서 지나온 곳이 해수면 온도가 31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온도보다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초강력 태풍으로 발생을 했는데 네.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상당히 태풍치고는 고위도에서 예. 북위 27도, 동경 한 150도 정도니까 상당히 북쪽과 오른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이제 일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태풍이 역주행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꾸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따뜻한 곳을 지나면서 마음껏 따뜻한 그 바닷물로부터 수증기를 머금어서 네. 초강력 태풍으로 힘을 얻었고 그 세력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오는 쪽 계속 오는데도 역시 한 30도 안팎의 높은 바닷물의 온도이기 때문에 태풍의 에너지는 어찌됐건 땅으로 오면 이제 힘을 잃게 되고요. 육지로 오면 따뜻한 바닷물로 지나면서 이제 힘을 에너지를 받게 되고 또 찬 바다 위를 지나면 이제 또 반대로 힘을 잃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접근하는 데까지 그렇게 바닷물이 그렇게 차가워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의 지금 남쪽에 있는 위력을 그대로 오지는 않지만 좀 약해지지만 그 지금 아까 말했듯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강한 태풍이고 하여튼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전 국가가 할 수 있는 대비는 다 한 상태인데 과연 얼마나 더 피해가 나타날까 이게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도 부근이 0도라고 했을 때 네. 적도부터 25도 선까지 20도 내에서 한 25도 사이. 25도까지 이제 보통은 거기서 태풍이 발생을 했다 이 말인데 그렇죠. 지금 이 태풍은 27도 선, 그 25도 선 넘어간 위에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뭐 거기서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통상 적도 부근은 무풍지대라고 해서 바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기상 조건이고 그보다 약간 위쪽에 이제 북위 20도에서 25도 사이 바닷물이 한 27도 이상인 곳. 그 조건을 딱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25도 이상인데도 이 해수 온도가 27도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후와 뭔가 연관이 있나 싶은 그러니까 바닷물의 마음에. 온도가 평년보다 한 2, 3도 높은 이유는 역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적이고요. 그다음에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있는데 그게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 거기가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거든요. 그걸 라니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높은 현상을 엘니뇨라고 그러고 이 라니냐 현상이 올해 지금까지 해수로 3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동쪽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차가우면 이쪽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는 그런 해류 순항상 이렇게 또 평년보다 높은 그런 고수온을 보이는데 자 그런 조건에서 이번 태풍이 아마 화요일경에 지나가더라도 또 뭐 태풍이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이름은 이제 회원국이 제출한 이름 중에서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정보성에서 좀 전해드리면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하고요. 캄무안 주에 있는 국립보호구역 이름이고 현지어로 돌가시나무 새싹이다 이렇게 뭐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질문을 드리면 올 여름에 이상폭우 때문에 엄청나게 이미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을 주의해서 대비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뭐 강한 바람이고 이게 또 보통 강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하다고 지금 계속 경고를 했기 때문에 바람에 서 있어서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위력이 있으니까 절대 바닷가 가면 안 되고요. 그 산사태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땅이 많은 지금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스폰지처럼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태풍으로 인해서 한 300mm 또는 400, 500mm가 오면 어딘가 무너지거든요. 자, 이런 그 태풍을 앞두고는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마 다 나타날 겁니다. 강풍, 폭우, 해일, 해수면 상승, 뭐 저기 또 간만조 차이가 안 맞으면 바닷물이 안 빠져서 또 침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남해안 침수, 복잡한 그 재해를 유발하는 그런 기상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 바람 모두 뭐 역대급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기상 정보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